자, 좀 쉬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호질, 자, 본문을 한번 조금 들어가서 내용 정리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자,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해보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질은 앞에 일부 조금 오늘 볼 계획이거든. 그래서 앞에 일부 좀 보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예정이니까. 자, 오늘은 호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힘 발음력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자, 그 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잘 해주길 바라면서 그런 거 자꾸 처먹지 마. 처먹지 말고 내가 얘기 안 했냐? 쌤 다이어트 시작했다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지.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 6일차. 다이어트 6일차.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쌤 얼굴이 잘 안 보일 수 있어. 살이 쪽쪽 빠져서 얼굴이 조망만해졌거든. 그래서 눈, 코, 입, 이목 쪽에 살이 조금.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진행 중에 있고. 작년에 이제 다이어트 하다가 잠깐 중간에 끊어졌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재기를 이제 했다.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뭐 아까 샐러드 같은 거 처먹고 이래가지고 지금 기분이 매우 언짢아. 언짢다고. 언짢아. 자, 그거 감안하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는 호질 본문. 자, 앞부분 조금 그거가 또 간다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이상한 거 있어?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지금 뭔 표시야? 우선 앞으로 줄거리, 앞으로 줄거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줄거리. 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첫 번째 사람은 굴각이라는 귀신이 되어 겨드랑이에 붙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유리라는 귀신이 되어 볼에 붙어 다니며 세 번째 사람은 유콘이 되어 턱에 붙어 다닌다고 한데 어느 날 범이 먹을 것을 구하려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자 굴각, 유콘 세 귀신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이 세 귀신이 호랑이한테 붙어있는 애들이지. 보니까 자 굴각이는 겨드랑이에 붙어있는 귀신이고 그 다음에 유리는 볼따구니에 붙어있는 귀신이고 유콘이는 턱에 붙어있는 귀신이네. 그래서 자기 몸에 붙어있는 귀신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 대화를. 자, 새 귀신의 말을 듣고 범은 의원을 잡아먹자니 의심이 나고 무당이 보기는 불결하게 느껴져. 자, 그래서 비록 탐탁치는 않으나 자, 큰 덕망을 지닌 유학자 고기를 먹기로 하고 이제 마을로 내려가는 거야. 잡아먹으러. 자, 이제 본문이다.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선비가 하나 있었으니 자, 국각선생이라 불리는 이었다. 자, 국각선생 메모합시다. 국각선생. 자, 국각선생이 어떤 사람이라고?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선비래. 이거. 그러면 본심은 벼슬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야. 좋아하면서 왜 좋아하지 않는 척해? 이런 게 뭐야? 위선이고 가식이지. 이게 위선이고 가식이지. 솔직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국각선생이 어떤 인물이라고? 흐리무동형 인물. 얘기했던 거지? 바로 직접 드러나고 있고. 다음. 나이 40에 손수 교감한 책이 1만 권이요. 또 구경의 뜻을 풀이해서 책을 엮은 것이 1만 5천 권이고 천자는 황제야. 황제가 그 뜻을 가상 여기시고 제후들은 그 이름을 흠모했다. 지금 읽었던 문장을 모두 꺽쇠가루로 묶어버려. 모두 꺽쇠가루로 묶어버리면 국각이는 겉으로는 천자와 즉 황제와 신하들의 뭐를 받고 있다고? 존경을 받는 학자야. 국각 선생은 겉과 속이 다른데 자 겉으로는 지금 황제 즉 천자 그 다음에 신하들이 모두 뭐 한다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뛰어난 유학자. 이게 국각 선생의 표면적인 평가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상 육각 선생의 진짜 모습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육각 선생이 진짜는 어떤 모습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야. 겉으로는 이렇게 평가받고 있으나 진짜 모습이 뭐냐라는 거지. 자, 이어서 같은 골 동쪽에는 젊은 나이의 남편이는 아리따운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동리자이다. 동리자는 뭐? 동리자. 천자는 동리자의 절개를 갸륵히 여기시고 제후들은 어진덕을 칭송하여 그 골 사방 면리의 땅을 봉하고는 동리 과부지려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천자는부터 해서 이름 붙였다까지 또 꺽쇠가루를 묶어버리고 이번에는 누구 이야기? 동리자 이야기. 자, 동리자도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라고 아까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이 여자는 첫 번째 역시 천자가 절개를 갸륵히 여겼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신하들도 그의 어진덕을 칭송했다 그랬으니까 절개 그 다음에 어진덕 이런 것들을 뭐 했다? 칭송했다. 찬양했다. 예찬했다. 심지어 동리자 사는 과부를 동리자 사는 동네아라고 이름까지 붙여줬어. 그 정도로 동리자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여인이지. 맞지?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라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지.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결과적으로 국각이나 동리자나 겉으로 드러난 이런 평판은 사실은 전부 다 국각이나 동리자의 진짜 모습을 가리는 표면적인 위선에 불과하다는 거잖아. 이어서 이렇듯 동리자는 수자라는 과부였음에도 이집이주고 그의 다섯 아들은 모두 성이 달랐다. 모두 성이 달랐다는 얘기는 다섯 아들들의 아버지가 다 다르다는 얘기고 결국 동리자한테는 남자가 최소 몇 명? 5명. 와우. 남자가 최소 5명. 그렇지? 자, 나 5명 정도 거느리는 거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얘나? 네? 너는 나중에 남자 몇 명 거느릴 거야? 네? 못 알아들어? 쌤은요? 쌤은 8명 거느릴 거예요. 4,282명. 오. 뭐라고 새끼야? 저는 그럼 4,283. 이런 씨발 내가 뭐 좋은 말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리고 참, 자꾸 우리 원장쌤이 우리 동영상 강의한 거를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걸어놓겠다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지? 걸어도 될까? 이미 걸어놨대. 이미 걸어놔서, 이제 엎어진 물이야. 엎어진 물이긴 한데, 지금이라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수업이 잘 안 된단 말이지. 왜냐면 니들이 너무 족같기 때문에, 바른 말, 고운 말 가지고는 이게 당초 커버가 안 돼.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컨트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거를 쏙 빼고 수업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의문이죠. 그런데 일단,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약간 고민이 되긴 한다.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특정 날은, 순수한 표준어로만 수업을 해야 되는 날이 하루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날은 없을 듯하지. 니들이 봐도 그렇지.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아닌데 왜 자꾸 이제 걸어놓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많대. 세상에 미친놈이 많은 거지. 변태들이 많아.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그의 다섯 아들은 모두 성이 달랐다라는 거. 우리 밑에 설명처럼 동리자는 사실 어떤 사람이야? 지주와 절기를 지킨 여자가 아니었지? 어떤 사람? 진짜 모습은 정숙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다. 겉으로는 절개가 뛰어나고 어진덕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정숙한 여성상으로 칭송받는 인물이지만 사실은 정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누구랑 같은?
이퀄 예나와 같은. 그지? 4283명이라네. 그래서 정수살이 못한 별입니다. 자, 이어서 하루는 그 5 아들들이 한밤에 모여 강 북쪽엔 달기 울고 강 남쪽엔 별이 반짝이는 이 깊은 밤에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찌 이리 북과 서세가 비슷한가? 그러니까 동리자에 숨겨놓은 애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국각 선생이야. 그치? 그래서 밤에 몰래 동리자는 국각 선생과 만난 중이었던 거지. 하고는 서로 번갈아 문틈으로 엿보았대. 동리자가 국각 선생이 부탁했단다. 자,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흠모하였습니다. 원컨대 오늘 밤 선생님이 그리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자, 국각 선생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남을 추측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자, 국각 선생은 옷깃을 열고 뿔 앉아서 시 한 장을 읊는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은 반짝반짝. 가마솥과 세발솥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흠이라 하고 이제 뭔가 하나 읽기를 읊었는데 이거 설명을 못해요 내가. 이 설명이 19금이야. 19금이라서 이 설명하면 좀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현재 독박 선생과 동리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독박 선생이 뭐를 지었어? 시 하나를 지금 지었단 말이야. 글을 읽었단 말이지, 그지?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고? 19금인데 어쨌든 19금인데 설명할 수가 없으니 19금인데 한마디로 국박 선생과 현재 동리자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이들의 겉모습, 즉 이들의 평판. 자, 겉으로 드러난 평판과 대조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섹터리 이건 무슨 말인지 알지? 몰라? 어디까지 몰랐니? 오케이. 자, 여하튼 국가기는 모든 이가 종교 근무하는 유학자고 동리자는 전리가 뛰어나고 어진덕을 자랑하는 여인이야. 그런데 둘이서 나눈 대화는 이런 모습과는 완전 반대라는 얘기야. 정말 저속하고 천박하고 또는 저질의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중이야.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둘게. 19금이니까. 자, 그래서 이들의 대화를 통해 바로 이들의 뭐가 드러나? 이 대화를 통해 뭐가 드러나? 그렇지. 이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이 본질이야. 이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 본질이야. 자, 그래서 이제 국각이랑 만나 동리자가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부분이고, 자, 이어서 5 아들이 서로 말했다. 5 아들 네모해. 5 아들 네모해라. 5 아들. 동리자의 5 아들들 얘기하는 거다. 5 아들이 말했대. 얘기에 과부땡 문에는 함부로 들어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각 선생은 전자이시니 저 사람은 국각 선생은 아닐 테고. 자, 분명히 국각 선생의 목소리를 들었지. 그런데 5 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 저 사람은 국각 선생이 아닐 거다라고 판단해. 심지어는 내 듣기로 정나라 성문이 허러 여우 구멍이 생겼다던데 여우가 1000년을 묵으면 요술 부려 사람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고 들었단 말이지. 저놈은 필시 여우가 국각 선생으로 동갑한 것일게야 하면서 자, 국각 선생이를 뭐로 지금 오해하고 있어? 여우로 오해하고 있지. 자, 그래서 5 아들들도 이 소설은 의미가 있는데 자, 이제 확장을 좀 해보면 좀 전에 국각 선생하고
동미자는 일단은 이 사람은 유학자. 이 사람은 유학자. 학자. 유학을 공부한 유학자. 그다음 이 사람은 혼자 사는 여자. 바보야, 바보. 일단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어. 그런데 쟤들이 상징하는 거는 진짜 유학자랑 과부를 나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본질은 위선과 가식이거든. 그러면 유학자랑 과부들을 작가가 비판하고 싶었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나름대로 좀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들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거든. 따라서 북학선생과 동미자는 유학자, 과부, 땡! 이게 아니라 이들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당시의 누구? 지배계층. 당대 지배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 사람들이 나온 것뿐이야. 진짜 유학자랑 과부를 비판했다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당시 지배계층들이 어땠다? 대단히 위선적 가식적인데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한 거라고 대표해서, 즉 돌려서 표현한 거야. 돌려서. 간접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회적이니 우의적이란 말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다시 그럼 정리하면 이 사람들 얘기하고 싶어, 이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 거, 이 사람들은 바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돌린 거야. 그지?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지. 지배계층을 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법학 선생이 끌어오고 동작 끌고 와가지고 쟤들 통해서 당대 지배계층을 대표하고 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섯 아들. Five sons. 그럼 이 사람들도 진짜 그냥 동리자의 다섯 아들.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동리자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대 지배계층 밑에 있던 누구? 백성들이에요. 당대 백성.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다섯 아들. 그러면 다섯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분명히 북박선생의 모습이지. 근데 뭐라고 판단하고 있어? 북박선생 아니다. 누구다? 여우다. 라고 판단하잖아. 맞아? 어떤 애들이야? 바보지. 바보잖아. 그래서 당대 백성들이 어떤 모습의 백성들이다? 무시해. 무지하고 우매하다. 즉 지배층이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다라는 사실을 이 당대 백성들은 몰라. 모르니까 제대로 비판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맞지 대리? 그래서 이번에도 당대 백성들을 어떻게 다섯 아들들로 어떻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러면 이 소설에서 자 동리자랑 북박선생이가 주된 비판의 대상이긴 하지만 자 누구까지도 다섯 아들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어떤 점에서? 너무 무지하다는 점에서 비판 능력이 없고 그치? 무시하고 우매해. 비판 능력이 없어요. 비판 능력이 없어. 이런 것들도 자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라는 거지.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면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럼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정상이잖아. 근데 이렇게 무시하니 사람을 여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이게 바로 또 작가가 당대 백성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백과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판은 양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물론 여기가 더 세긴 하지. 여기가 더 세긴 하지만 여기도 같이 들어가는 거다. 자, 이어서. 자, 여우의 갓을 얻는 이는 천만금을 지닌 부자가 되고 그 다음 여우의 신을 얻는 이는 내낮에도 그림자를 감을 수 있다지. 그리고 옆골을 얻는 자는 남을 잘 꼬드겨 자신을 좋아하게 만든다고 하던데 우리 저 여우놈을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자, 옆에다가 써볼까? 다섯 아들들은 무지하고 우매함과 동시에 심지어 뭐하기까지 탐욕스럽기까지 한다. 탐욕스럽기까지.
쌤이 동물을 좋아해서 지금 여우도 북극 여우인가? 사막 여우가 있고 사막 여우. 근데 얘는 법적으로 아직 못 키운대 우리나라에서. 못 키운다 그러고 북극 여우는 법적으로 키울 수가 있대.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 북극 여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원래 북극에 사는 데라 가지고 여름에는 생활하기 되게 힘들대. 더우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고 1년에 한 번씩 털 관리하니까 이제 털을 진짜 1년에 한 번씩 싹 갈아버리니까 이제 털이 좀 많이 날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키우는 건 쉽지가 않다고 얘기하긴 하던데. 그래서 만약에 키우려고 하면 키울 수는 있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냥 막연하게 뭐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키우면 안 되고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키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우가 생각보다 되게 귀여워. 여우가 애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우를 어떻게 하겠다고? 잡겠다는 거잖아. 잡아 죽여서 나눠갖자고 그러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너무 탐욕스러워. 무지몽명과 동시에 탐욕스러워. 자,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어미방을 이어 싸우는 안으로 들이닥쳤고, 자, 독박 선생은 깜짝 놀라 불이 나게 내피면서 그 와중에도 행여 남들이 사실 알아볼까 겁이 나. 자, 찍어볼래? 한 다리를 들어 목에다 얹고는 귀신마냥 춤추며 웃으며 물을 빠져갔다. 그리고는 계속 줄이야. 그렇게 달아나다가 벌판에 파놓은 똥구덩이 빠지 말아 깎아줄 줄이야. 일단 첫 번째 드러나는 사실. 자, 독학 선생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놓고 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다리를 들어서 목에다 얹고 귀신마냥 춤추며 빠져나갔다면서. 그러다가 심지어는 똥구덩이에 빠졌다 그러잖아. 자, 독학 선생의 모습 어떻게 그려놓고 있어?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그게 뭐다? 희화화라 부르는 거지. 독학 선생의 희화화야. 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려놓은 이유는 희화화를 통해서 뭐를 강하게 위해서다? 풍자성을 독학성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독학선생의 겉모습은 이런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대단히 우스꽝스럽게 그려놨단 말이지. 그러면 조롱과 비판이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겠지. 이 이유다. 자, 두 번째 들어가는 거. 두 번째 드러나는 거, 독학선생 졸라 유연해. 이거 되는 사람. 다리 하나가 목에 얹어지는 사람. 없지? 안 될걸? 요가를 좀 수행해야 돼, 이 정도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다리에, 목에 다리가 얹어졌어. 안 풀렸을 때. 119 신고해야 돼, 119. 다리 안 풀리니까. 자, 그래서 이거 대단히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혹여라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집에 가서 따라하지 마. 집에서 따라가면 다음 주 학교 못 간다. 이겠지만 안 풀리면 더 황당하지. 풀리면 다행이지. 그나마.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독학 선생님은 뭐 했다? 희화화했고, 그 다음에 자, 풍자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의도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학 선생이 지금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존경받고 흠모, 이제 누구나 흠모하는 그런 유학자이지만 지금은 속을 보게 되면 밤에 몰래 누굴 말려는 동물을 만드는 굉장히 부도덕하게 물려 그리고 있지. 부도덕, 굉장히 부도덕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존경받는 유학자인데 사람들이 자기 볼까 그게 아무리 겁이 나도 목에다가 다리 얹고 귀신처럼 하면서 나오는 거는 본인의 위신을 너무 촉각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냥 난간에 나오면서 I'm sorry, 뭐 내가 한번 실수했다. 이게 좀 오히려 떳떳해 보이는데 자 그런 것을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으려고 별 쇼를 나. 그거는 부도덕하면서 동시에 비굴한 부도덕하고 비굴한 그런 어떤 인격의 인물이다. 이런 사실이 독학 선생의 진짜 모습으로 드러나버립니다. 오케이? 부도덕하면서도 상당히 비굴한 그런 인격의 인물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똥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호랑이를 만나는 장면서부터가, 그 다음 장면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그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번에 시험 범위가 고질이 끝나면 거의 뭐 한 60% 이상이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시험 범위가 많지가 않아서 자 내용을 하나하나 잘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자,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가도록 합시다.